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엔트로피 증가와 우리들의 책무,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제 32강 엔트로피 증가와 우리들의 책무.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그 개념은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해서 어떤 주어진 그 온도에 대한 열에너지 변화량을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약속했다는 것까지는 아마 앞 시간에서 연력학체 2법칙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냐? 네, 엔트로피의 증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거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고 그 대신 쓸모없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유용 에너지, 유효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그의 대신 무효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유효 에너지는 말씀드렸죠.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요. available 에너지. 무효 에너지. 인간의 시스템에서는 또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쓸 수가 없는 에너지, 버려지는 에너지라는 얘기죠. 무효 에너지는 증가한다. 일례를 들면은요, 엔트로피 증가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여러 예가 있는데, 엔트로피 증가는 항상 비가역적 과정에서만 발생하는데요. 비가역적이다 하는 얘기는 전혀 가역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력학체 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항상 비가역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비가역성의 원리. 대표적으로 시간은 거슬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성은요,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따져봐도 과거는 못 돌아가요. 과거로는. 그러니까 미래로는 갈 수 있어요. 미래로는 갈 수 있으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이건 별도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또 다른 어떤 한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 사람은 절대로 도로 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늙어갈 뿐이에요.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계속 진행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서글프기도 하죠. 아무튼 시간의 흐름은 전형적인 비가역이에요. 이 비가역일 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유효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무효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레기들이 증가하는 거죠. 쓰레기의 증가.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원이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몇 년 쓰다 보면 고장 나죠. 그래서 교체해야 되죠. 컴퓨터를. 또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자꾸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쓰고 있던 그거는 이제 산에 버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증가한다는 거. 예. 그 다음. 또 비가역을 대표하는 게,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확산 현상. 확산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뭐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스포이드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색 잉크를 담아서, 요 스포이드의 요 고무, 동그랗게 생긴 고무를 꾹 누르면, 이 빨간색 잉크가 이렇게 방울 져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스포이드를 딱 뺐어. 그러면, 요 빨간색 잉크가 제자리에만 머무르질 않고 스포이드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빨간색 잉크가 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요. 퍼져서 어떤 물속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물든다는 거죠. 이게 확산이에요, 확산. 근데 항상 여기서 일루는 갈 수 있으나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여과라든지 뭐 이런 장치를 쓰지 않으면 저절로 일루 갈 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절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훼손된 자연은 저절로는 이게 복원이 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산에 의한 현상, 이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찰도 있어요. 마찰을 시킨다는 것은 기계적 에너지를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해요. 기계적 에너지인 일하는 이 마찰 일이 이게 열로 바뀌어요. 마찰로 인해 생기는 열로 바뀌면서 주위의 온도를 높이게 되죠. 근데 열이 있다고 그래서 일로 그냥 바뀌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열을 일로 바꾸려면 열기관이라는 특수 장치를 통해서만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찰도 또한 대표적인 비가역적인 현상이고 역시 이 과정 중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혼합입니다. 혼합은 두 가지 종류를 섞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례를 통해서 이 혼합을 한번 볼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0도씨 물 1kg이 있고 그 다음 100도씨 물이 역시 1kg이 있는데 이 둘을 이렇게 혼합을 시키면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 자동적으로 알겠지만은 요게 50도씨의 물
2kg으로 바뀌죠. 1kg, 1kg니까요. 그래서 혼합. 뜨거운 물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50도씨라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뜨거운 물이 되는 거죠. 50도가 좀 약간 뜨겁습니다. 사람 체온에. 약간 뜨거운 물이 되지만, 그게 자연이지만, 50도씨 물이 저절로 100도와 0도씨로 갈라지진 않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비가역적 현상이에요.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중간 온도 되는 물이 생기는데, 중간 온도에 있는 물이 저절로 찬물과 더운 물로 스스로 갈라지지는 않는다. 그게 대표적인 그 비가역적인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에 이걸 수량적으로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가 과연 얼마만큼 생기나?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엔트로피 증가량을 선생님이 한번 재밌게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0도씨 물이 절대온도로 273K인 건 아시겠죠? 273. 제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100도씨 물도 이거는 373켈빈이에요. 켈빈 온도로. 자, 이렇게 절대온도로 고쳐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찬물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물의 엔트로피 변화. 요게 델타 S1이라고 할게요. 델타 S1. 요거는 인테그랄 T분의 델 Q니까 질량, 비열, 그 다음에 dt, 온도의 뮤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하한이 몇 도라고 그랬어요? 273K에서 요게 50도씨가 됐으니까 요 50도씨는 323K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323K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질량이 1kg이고 비열을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M1C1 요거 이제 1이라고 그럴게요. 1 이게 첫 번째니까요. M1C1의 ln T1분의 T2 TM이죠. 이게 얼마냐면 1 곱하기 1 곱하기 ln 273분의 323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 값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요 값의 크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0.1682가 되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파 K가 돼요. 네. 근데 더운 물일 때 더운 물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똑같아요. 델타 S2라고 놓으면 인테그랄 T분의 MC DT에서 이번에는 요거 373K에서 323K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역시 M2C2의 ln T2분의 TM이 되고 요게 1 곱하기 1 곱하기 ln 373분의 323이 되고 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1439 마이너스 0.1439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파 K가 되더라.
그러니까 총 엔트로피 변화, 총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인데 이거는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를 더하니까 요거 0.1682 더하기 마이너스 0.1439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0.0243 단위 역시 킬로칼로리 파 K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물의 비열을 1kcal 파 킬로그램 도시다 또는 K다 이거로 계산하지 않고 요거 대신 4.185 킬로줄 파 킬로그램 K로 계산하면 델타 S1은 0.7039 킬로줄 파 K 그러니까 약 704 줄 파 K가 되고 델타 S2는 마이너스 0.6024 킬로줄 파 K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602 줄 파 K가 돼요. 그래서 결국 총 엔트로피 델타 S는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를 더해서 이거랑 더하면 704 더하기 마이너스 602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이게 102 줄 파 K가 되더라 라고 별도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건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혼합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엔트로피 증가가 되는 그 사례를 또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엔트로피 증가의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질서 없는 상태로 변화하려는 경향이 본질적으로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물체나 질서 정연이 있는 거는 엔트로피가 적은 거예요. 근데 무질서하게 막 존재하는 경우는 엔트로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적은 쪽에서 큰 쪽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학교나 군대에서 이렇게 딱 이제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딱 통제를 한 상태에서 뭐 훈시도 하고 뭐 이럴 때 해산 이렇게 하면 막 이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학생이나 병사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흩어진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이게 현대 사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사회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는 정신병
환자들이 생겨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의외로 각종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의 그 정신 질환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심각한 상태까지 이렇게 변하는 그런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청소년들은 어떠냐? 이거 점점 횡포해집니다. 점점 횡포해지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야 뭐 이렇게 뭐 구속되고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잘 듣고 그게 아버지가 집안의 그 절대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나 지금은 뭐 그렇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지멋대로 막 그냥 참 뭐라 그럴까 좀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위, 비행이라고 하죠. 그걸 비행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멀쩡히 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위에다가 분말 소화액을 막 뿌리면서 지나가고 낄낄거리면서 그걸 재밌다고 동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는 애들이 없나. 뭐 그냥 막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좀 꾸지람을 했다고 막 냅다 선생을 받아버리질 않나. 또 그걸 감싸는 엄마들이 와서 막 그냥 냅다 막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네가 뭔데 니까지 이렇게 선생이면 선생이지 왜 우리 아들한테 야단치냐고 막 삿대질을 하지 않나. 심지어는 뭐 중학생이 뭐 교감 선생님 뺨따구를 때리기 이런 일이 빚어지질 않나. 뭐 동료 친구들 거 뭐 이렇게 삥을 뜯는다 그러죠. 돈을 뭐 갈취를 하질 않나. 뭐 참 그 뭐라 그럴까 좀 세태가 좀 그런 세태로 막 이렇게 바꿔지는 그 그런 청소년들이 막 지운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 지구의 온난화 현상. 그러니까 한번 태운 연료는 다시는 연료 태우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번하다 보니 얘네들이 지구 위에 CO2, 다시 말하면 탄산가스를 이렇게 딱 이게 형성을 해서 마치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뚜껑처럼 지구 위를 이렇게 덮어서 지구로부터 나가는 그 복사 에너지의 방출을 방해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지구가 더워져요.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 기상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느 쪽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쪽은 그냥 예전에 비해서 가뭄이 들고 또는 태풍이나 해일이 한번 밀어닥치다 보면 역대급 태풍으로 뭐 밀어닥칠 때도 있고 그래서 큰 피해를 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해는 얼음이 있는데 그 북극해의 얼음이 지구의 그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극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 대기 순환에 좀 많은 그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기후 위기에 처해지게 되더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또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재해도 막 생기죠. 인공재해. 사람이 원인이 되는 재해 이런 것도 이게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엔트로피는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우리들의 책무가 뭐냐? 우리들의 책무는 뭘 거냐? 바로 이겁니다.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비율, 그러니까 증가율, 엔트로피 증가율을 좀 더 더디게 증가하도록 억제할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게 현실 맞지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또는 엔트로피 증가를 더욱 가속시키는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엔트로피 증가율을 억제하느냐. 그것이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개개인까지 해야 할 책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엔트로피 증가를 증가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증가율은 조금 더디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뭐 아리백이다 뭐 이래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대신 천연 에너지인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풍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그 석유에 의존하는 화력 발전보다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서 엔트로피 증가를 좀 억제하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해 나가고 그렇게 준수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다 이거 추세. 그걸 거스르는 국가들한테는 또 엄청난 페널티를 물리기로 뭐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지금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펑펑 써가면 지네들이 온갖 산업 폐기물이며 그 엔트로피 증가를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발생시켜 놓고 인제 와서 좀 다른 못 살던 나라들이 인제 와서 좀 산업화에 성공해 갖고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못한다. 그 잘못 위반하면 페널티 받는다. 이게 강대국의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베린 몸, 더 베리자 이게 아니라 이왕 몸을 버렸어도 지금서부터라도 좀 청결하게 좀 깨끗하게 좀 씻고 청결하게 사는 게 안 낫겠냐. 이런 것처럼 엔트로피 증가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이 강토를 그래도 조금 덜 오염된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책무가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템퍼리처 온도고요. 이건 엔트로피인데 이게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고 여기는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이게 TS 선도라고 그러는데 가장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에서 구동하는 카르노 기관, 카르노 엔진의 상태를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벌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사이클로 만든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에요. 4번. 그리고 이거는 이 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건 해수의 온도, 해수나 공기의 온도로 온도까지를 낮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드는 회사, 이 회사를 우리가 A라고 보자 이거예요. A. 이렇게 만드는 회사 또는 국가를 A라고 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B라는 회사는 여기가 T고 이거 이제 온도라고 그랬죠. 이게 S인데 B라는 회사는 뭐 이거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여긴데 얘는 요렇게 돌렸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은 몰라도 이 사각형 내부의 면적이 유효1이야. 유효1. 유효일량, 유효열량. 즉 이게 유효열량이 돼요. 즉 이게 유효에너지죠. 에너지. 유효에너지인데 그리고 요 바닥 요 밑에의 면적인 요 파란색 면적 요게 무효 열량이에요. 무효 열량이고 즉 무효 에너지란 말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구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유효 에너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효 열량. 이게 보면 비슷해요. 유효 열량을 얻어서 쓰는 곳은 사이클을 돌려서 얻은 유효 열량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게 발생되는 무효 에너지는 압도적으로 얘가 많죠. 네? 면적이 크니까. 이게 무효 열량이란 말이에요. 무효 열량. 그러니까 자, A 회사와 B 회사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회사는 한 사이클당 요만큼의 무효 에너지만 발생시키고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B 회사는 한 사이클 요만큼의 유효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만큼의 무효 열량을 발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이쪽 회사나 이쪽 나라가 사회에 공헌하는 거겠죠. 물론 높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은 추가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지만 무효 에너지, 무효 열량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들의 책무라 그랬잖아요.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화시키는 게 이 증가의 비율을 줄이는 게 우리들의 목표, 책무다. 이쪽은 그냥 뭐 나 몰라라, 나 몰라라. 나는 그냥 나 얻으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요렇게 사이클을 만들어서 돌렸을 때 얻어지는 추가 이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템퍼리처와 엔트로피 S. 맨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래서 한 사이클을 돌려서 이만큼의 유효 에너지를 얻고 요만큼의 무효 에너지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만큼을.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요렇게 돌리던 거 여기까지 올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보다 조금 낮추고 요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요 빨갛게 표시된 백무로 표현된 요 사이클은 분명 노란 사이클보다는
유효 에너지는 똑같아요. 유효 에너지는 똑같지만 무효 에너지의 증가가 조금 더 생기는 뿐이죠. 그래도 이게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돌 수 있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유효 에너지니까 유효 에너지 영역은 점점 똑같아요. 유효 에너지의 그 크기는. 다만 엔트로피는 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얘가 목표로 만들었던 맨 마지막에 했던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까지 엔트로피가 발생했다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무효 열량 발생시키는데 뭐 1회에 이랬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서 하면 얘는 뭐 100회에 걸쳐서 했다든가 1000회에 걸쳐서 했다든가 또는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뭐 수십만 회에 걸쳐서 만들었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엔트로피 증가를 많이 시키는 엔트로피 증가를 많이 시킨 이만큼의 증가를 많이 시키는 B회사 제품보다는 당연히 A는 서서히 조금씩 증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높은 온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사이클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정으로 이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니냐. 이것도 엔트로피의 간단한 수학적 식 그리고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엔트로피 증가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엔트로피 증가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하게끔 모든 강행 복규, 그다음에 도덕적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한으로 하게끔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